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억부론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적천수 천미죠? 제 19장 반국이에요. 오늘 반국이 끝납니다. 예, 반국이 끝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굴레신생이죠. 그리고 18장은 순국이었죠. 20장은 뭘까요? 전국이에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데 19장에서는 반국이에요. 국을 반대로 쓰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하죠. 굴레신생이에요. 첫 번째, 인군이 신하의 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인군이 곧 목의 입주라면, 이게 뭐예요? 신생, 신하의 도움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강하냐면 수가 강해요. 인수가 강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인수가 강하고 일주가 이렇게, 이거는 수다목부나 마찬가지예요. 허약해요. 이런 때 재성은 곧 뭐예요? 토죠. 토로서 수를 극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굴레신생이에요. 굴레신생의 이치가 가장 묘미하다 라는 것이죠. 미세하다. 안흥구모의 두 번째요. 이거는 식신제살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게, 일주가 공격하는 게 너무 많다. 공격당하는 것이 곧 관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때 내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여자가 생각하면요.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는 그 대신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든 저러든 사주에선 안흥구모라는 건 곧 뭐예요? 식신제사를 하라 라는 뜻이에요. 모자멸자 관두에, 이 관두가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예요. 그 관두라는 뜻이요. 모단멸자, 엄마가 너무 많아서 자식이 망하게 됐어요. 이때는 이거 결정하는 시기가 이것과는 틀리다. 이거는 재성이 강해서 재성을 써서 굴레신생을 하는데, 이건 재성이 힘이 없어요. 무근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용신을 무엇을 쓰라? 일주 자신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를 써서 어떻게 된다? 인성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신은 뭐예요? 일주의 기운이 목과 인성의 기운이 수로 가야 된다. 이걸 건드리면 안 된다. 수목 기운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부건 파체예요. 부건 남편이 틈실해요. 그럼 어째서 하위 우파처 부인을 두려워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제다신약사주예요. 제다신약사주를 뭐를 쓴다? 이 유군하면서 뿌리가 있으면 충분히 죄를 감당을 하는데, 감당 못할 죄는요, 남편이 힘이 없는 것이죠. 자, 이거 건드린 지 오래돼서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부건파처 한 번을 했죠. 한 번 했는데 오늘 마지막 사례명조 3개가 있어요. 3개를 해서 반국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부건파처예요. 이거는 각조 50을 처리한 건 뭘까요? 적천수 징의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건파처에서는요, 적천수의 이론, 징의의 이론이 훨씬 제대로 잘 나와 있어요. 오히려 천미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정도로 엉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유시주로다가 아예 설명을 드릴게요. 목이 부예요. 이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토는 곧 처가 되죠. 목국토 하니까 처가 돼요. 재성이에요. 목이 비록 왕하지만 토는 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을 생해서 금목. 목을 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것이 남편이 건강하지만 뭐죠? 처를 두려워한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때는 몫이 부야라 토시 처야라 라고 했을 땐 이것이 토가 금을 생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써야 된다? 목이 유근해야 돼요. 뿌리가 있으면서 이 토를 갖다 감당을 해야 돼요. 감당 못하면 안 돼요. 화토 금수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어요. 자, 그래서 사례명조를 이건 지금 전부 다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적천수 징의에서는 제대로 나와 있길래 제가 적천수 징의 거를 옮겨서 이렇게 각주 처리를 해놨습니다. 373번 하고요. 374번을 했거든요. 제격이에요. 전부 제격이에요. 전부 제격이에요.
보세요. 오늘 374번을 봅시다. 예. 자, 이것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요. 이게 이제 이을 때자거든요. 이인다는 건 이렇게 머리에 이는 겁니다. 예. 대상서조예요. 대상서조라고 해서 각주 처리한 것은 분명하게 징의에는 이름이 빠졌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은요, 솔직한 얘기로 음걸럭입니다. 4월에 태어난 정화일주로서요. 술도 속에 화 있고요. 이거 화채예요. 근데 지금 잘못 설명하고 계세요. 임철조 선생이요. 자,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금수가 강해서 화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만에 이건 금수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간에 경신금이 있다고 해서 물론 뿌리는 되겠지만은 사해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해충을 해서 사화가 날아갔다라고 하는데 연지가 월지를 극했을 때 사화가 날아갈 리가 없어요. 절대. 월지가 더 강하거든요. 예, 그런데 자 봅시다. 임철조 선생이 잘못 설명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게 지금 두 개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첫 번째 1권에서 두 번째 사주예요. 동중당조라고 해서 동중당조예요. 1권에서요. 제가 이거를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철조 선생도요. 용신을 가끔 잘못 잡을 때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자, 첫 번째. 이것이 권룡황제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중당조예요. 이 동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풀처미 때 무거울 중자 쓰면요. 동자가 돼요. 예, 동중당조예요. 이것을 설명할 때 용신을 뭘로 잡았냐? 첫 번째, 이 사주가요. 오하루다 용신을 잡아서 자수가 들어오는 해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래요. 그런데 이 사주를요, 그대로 또 한 번 더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거의 책 마무리 끝에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지휘장인데요. 요것을 이렇게 경신, 경진, 무진, 무어라고 하면서 당중당조다. 천연천기가 어디에 있냐? 경금에 있다고 하거든요. 경금에 있다. 요렇게 내려서요. 이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네 사람을 쓴 거예요. 유중당조, 철상조, 진시랑조. 라고 해서 이게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근데 경신, 경진. 이거 정말 건드리지 않으니까. 경신, 경진, 무진, 무어라고 해서 이번에 설명할 때는 오화의 용신이 있다고 그러고요. 여기서 설명할 때는 경금의 용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경금의 용신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네, 경금 용신이 맞는 이유가, 누구예요? 일본에 있는 아우테산이요. 딱 변형 용신, 변격 용신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면서 둘러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도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잘못된 사주예요. 철조 선생이 생업 맹하했다. 정사이론이 맹하죠. 그래서 월시에 양투 경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 또 봉화 생조, 생조라는 건 술토에서 생조하고요. 사화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경금이요. 사회 봉초를 해갖고요. 거화전공, 화를 제거해서 금이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검파초다. 틈실한 남편이 마누라를 두려워하고 있다. 희기, 우는 동방목지가 좋다는 거예요. 이거 목지예요. 조인, 인수를 도와줘서 부신, 일주를 도와주니 되게 천하했다. 그러면서 이거 뭐예요? 일교 자운에, 이때 자운에 양사수제, 사화가 제압을 받아서 불로 죽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해드릴게요. 화채 수금영조입니다. 이 사주는요. 자,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죠. 여기서 철저님과 다른 이론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해서요.
아무리 월시 양투 경신이라고 지지우봉 생조를 한다 해도 사회봉축을 해서 거화 존금하지만 월지를 잡는 사화가 연지 해수의 충을 사라질까? 무게중심 이론으로는 화가 6.0이에요. 그리고 기는 수는요, 기껏 해봐 1.0이에요. 화오행이 초가종주오행이 돼서 화체 수금용조예요. 그래서 수를 불용하고 금토오행이 용의시 되고요. 수오행은 플러스 한신이에요. 대운에서 만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제가 그러면서 현업을 하시는 명약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나이가 29살이에요. 무대운에 상담을 하러 왔는데 좋아서 왔으면 목화오행이 용의신이 되지만 나빠서 왔다면 토금수오행이 용의시 될 거다. 연구의 대상의 명조입니다. 라고 제가 그냥 말을 끝을 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에서 배드릴게요. 한번 배드릴 테니까 봅시다. 376번이니까 4번을 쳐야 되네요. 오늘 사람 명조 3개 할 거니까요. 자, 봅시다. 이거 4번 맞나요? 아닌데요. 몇 번인가요? (375번이군요) 4번이 아니라. 네, 지금 무인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안 좋습니다. 좋지 않아요. 화체 수금용조에 수 불가해서요, 화체 토금수운으로, 금토운으로 흘러야 돼요. 지금 안 좋은 사주예요. 이러면 안 좋으면 물으러 와야죠. 제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자축운에 좋을 거요. 의뢰대운도 그냥 괜찮을 것이다. 갑술대운 되면 너는 종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넘겨야 계유대운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게 해야만 맞다는 거죠. 올해 29살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경신해수 가지고 이게 수가 체가 돼서 더군다나 이게 금이 이게 이제 재성인데 이 금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부검파천은요. 이 금 두려워할 만합니까? 이게 사술 이렇게 정화가 있는데 만원 이거거든요. 경신금.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철저 선생님이 잘못 푸신 사주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동중당조가 그랬고요. 이 사주가 막 동중당조는요, 맨 앞에서는 오화가 용신이라고 하고요. 저 뒤에 와서는 지휘장에서는 경금이 용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너무 적천수 이론이라고 해서 100%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것도 이제 수체, 이건 분명히 두건파처예요. 토로서 보면 정제격이죠. 아까는 은걸럭이에요, 은걸럭. 그래서 무술 이론이 생호 자월 해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월tuk 갑목 봉생을 하니 이건 뭐야? 그러면 결국은 재성과 살이 강화되는 뜻이죠. 수생목해서 목국토를 하고 있다. 두건파처다. 그러나 반가운 것은 자하, 술토가 있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정화, 인수가 있고 쟤는 비록 왕하지만 불능파인 인수를 술토 속에 있는 걸 저 깰 수는 없죠. 그래서 소위 현기 암리존이라. 그래서 요 현기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아득한 현자예요. 거물 현자가 아니라. 그래서 아득한 기운이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예요. 이거는요, 다음이 아니라. 그러나 끓이는 것은 치료 북방이에요. 전부 북방이죠. 술토만 빼고요. 그래서 제세태왕하니 물국필밭, 물이 지극해지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으니 수위, 비록 자리는 방백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 방백이 어디에 맡은 어느 지방에 저거죠, 우두머리요. 그러나 환자불풍, 이거는 뭐예요? 벼슬로서 돈 버는 것이, 대개 보면 이걸 록이라고 그러죠. 환자란 록은 불풍, 별로 통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 사주는요, 김이 무언하대에 풀릴 사주입니다. 자,
자, 봅시다. 예, 부건파처예요. 이명조 대운이 불묘한 사주다. 음년생 건명사주로 역대운을 맞이해서 방백이 이뤘지만 그렇게 보면 관가 출신이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사주인데요. 강화간 재성이 유일하게 월간을 투출한 관성을 도와서 수생목 일주를 위협하고 있다. 더야 태어난 시간이 계축 시간도 안 좋고요. 그래서 자, 무게중심 체형로는 뭐예요? 오행책로는 수가 강화되는 건 확실하죠. 토화 용조죠. 수체 토화 용조입니다. 대운을 살피겠습니다. 376번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줘요. 아이고, 술토는 좋고요. 경신신유는 안 좋습니다. 이 미대운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병대운까지입니다. 진대운 되면 이 사주도 중명이네요. 78세나 돼 돌아가겠군요.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377번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제격이잖아요. 전부 제격이에요. 근데 그 음걸록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금이 강하다고 난리를 치시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제격이에요. 부건 받쳐 얼마나죠. 그러나 이 사주도 여기까지 고생을 하지만 기미 무호 정사는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뭐 제대로 다 말씀하는 거예요. 창제독조다. 이거 각주 처리한 거 있죠? 왜 했을까요? 징의에는 저런 이름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무호이론이요? 맞습니다. 생호, 해월, 해년이라. 그래서 시봉, 갑인. 저거 참 좋은 사주입니다. 사력이 왕하지만 제살사령을 했는데도 부건 파처는 맞아요. 부건 파처예요. 애석한 건 인성의 혈로, 인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아까는 암암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재성, 조기, 파인, 재성이 충분히 인성을 깰 수 있다. 그러나 이치, 난치, 서양, 글 공부를 하는 데는 그렇게 좋게 흘리지 못했죠. 다행인 것은 인공오인, 인목과 오화가 공, 이거 깍지낄 공자예요. 이렇게 꽉 꼈어요. 꼭 오화와 꽉 끼어서 인성으로 변했죠. 극처봉생, 아주 극한 가운데 생을 만났어요. 이살화인, 살로서 인성을 화했으니 소위 무직초군, 그래서 무직으로서, 무관으로서 초군이라고 해서 무리에서 뛰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사주 잘 보셨고요. 명주의 이름은 징의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빠졌죠. 일반적으로 다 뺐어요. 재성과 관성이 강해서. 그러나 이번에는 임시 설명한 것보다 징의에 임 선생님 설명한 게 좀 껄끄러우면요. 저는 징의를 빨리 찾아봐요. 그래서 징의의 말이 오르면 오른 대로 징의 걸 쓰죠. 절처봉생이라고 하고 극처봉생이라고 하고 그래요. 수체 토화 용조죠. 토부령하고 화목오행이 용의 신이다. 대운 살펴보겠습니다. 철천 선생님 말만 믿으면 안 되겠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만이 도반으로서, 력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말년이 좋은 운입니다. 지금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아직은 좀 좋기는 멀었습니다. 용신 간목을 기토가 와서 잡아주니 각기 합토가 되죠. 그래도 토가 되는 바람에 관계는 없지만 이 30년 동안은 참 좋은 운이 되네요. 진토운의 중명이 될 사주입니다. 자, 이래서 단국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여기서 뭐라고 했네요. 임 선생이요. 전 여기까지 또 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한번 읽어보죠. 임시화에서요. 여관, 내가 보니 부관 파처명은요, 잠옷자예요. 다 귀현. 많은 귀하고 귀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많다. 조금 더 그 이치를 연구해 보면 어디에 중요함이 있냐, 중재. 일건, 하나의 건자에 있다. 이게 틈실한 일건자에 묘함이 있다. 만약 일주가 불건, 건강치 않으면 이 죄다신약이 된다.
그렇죠. 죄다 신약되는 거예요. 정신토록 공고할 것이니 부권파철하는 거예요. 파이 불파. 그러나 부권파철하는 것도 이것은 두렵기는 해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다. 장수, 불러서 따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당연한 이치 아니냐. 이게 부창부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운에서 상황한 것을 만나는데 어떤 상황한 것? 부신, 일주를 도와주는 지지로 흐른다면 자연이 출입 두지라 들고 나는 데서 우두머리가 된다. 그래서 만약 뭐죠? 남편이 불건 건강치 않으면 파처 이건 두려워할 거면 죄다 신약으로서 참 안 좋은 사주가 되죠. 천은 반드시 자성 초리라고 해서 뭐죠? 방자할 자자예요. 자세 자자. 자세가 이치를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견역 끌고 들어온다고 잡아당긴다고 하면 실기강 그 강강함을 잃을 것이니 뭐죠? 이건 부인이 유열해서 이건 뭐라 그러죠? 그죠? 즐거운 것만 그러니까 즐거운 것만 즐기고 만기고 그 순함을 잊어버릴 것이다. 어찌 능히 부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죄다 신약 사주면 안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죄다 신약이라도 부건 남편만 건강하면 충분히 그 재물도 감당할 수 있다. 그 일주가 일단 유근해야 돼요. 뿌리가 있으면서 그래도 도와주는 인성이라도 있어야 마지막 사주요. 그런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좋은 사주죠. 만약 일주가 불건 건강치 않으면 죄다 신약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철저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이 아마 이제 저거겠죠. 이거 제가 평주를 또 해놨네요. 징의에서는 또 다음 것 다르게 써놨다는 뜻일까 봐요. 제가 여기까지는 보질 않았어요. 이거 18이라고 그랬는데 20으로 바꿀게요. 장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전국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